예. 이 부모에게 모진 학대를 당했던 이 창녕 10살 어린이의 기막힌 사연. 글쎄 뭐 화면으로 잠깐 탈출 경로가 나왔지만 이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. 오늘은 구체적인 탈출 과정이 또 하나 새롭게 전해졌습니다. 문제하고 짜파게티는 우리 바치리가 있는 대로 따뜻하더라고요. 와서 난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짜파게티만 들고 나갔어요. 지금 화장실 간 사이에 다다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일부러 나간 사이에 갔다 오니까 짜파게티가 문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버려져요. 다 먹고 피해하던 그 여동생들 그 2명은 봤는데 아들을 엄청 밝더라고요. 걔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이 소식은 참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여러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. 최진봉 교수님. 네. 오늘 새롭게 알려진 건 이 10살짜리 아이가 탈출했을 때 이 옥상을 탈출해서 맨발로 탈출했죠. 그리고도 편의점까지도 맨발로 꽤 긴 거리를 걸어갔다는 사실. 그러니까 15m 높이 4층 높이에 4층 높이에 45도 경사진 그 지붕을 걸어서 갔어요. 이 아이가. 저는 생각은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. 저 얼마나 위험합니까? 어른도 가기 힘든 곳을 왜 갔겠습니까? 탈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가지 않겠어요? 탈출하기 전에 저 아이가 테라스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. 목을 쇠사슬로 묶여놓고 그게 부모입니까 대체? 잠깐 풀어준 사이에 그 아이가 탈출하기 저기 나와서 옆집에 있는 지금 옆집 그 분 인터뷰 나왔잖아요. 짜장라면에 물 부어서 배고파서 그거 먹고 왜냐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어요. 그래서 몰래 탈출해가지고 맨발로 어디로 갔냐면 또 인근 산 쪽으로 갔어요. 숲인데 거기서 한참 있다가 밤쯤 되니까 그때 내려온 거예요. 맨발로 편의점 편의점까지 간 거죠. 그래서 편의점에 누가 태워다 주면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태워다 줬고 편의점 들어가서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주인이 전화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한 건데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요.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탈출을 했을까.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. 더 가슴 아픈 게요. 이호영 변호사님. 네. 목숨 건 탈출 이후에 바로 찾은 게 바로 컵라면, 짜장라면 먹고 글쎄 그것부터 좀 본인이 마음이 좀 많이 이제 뭐 무너진 것 같습니다. 이제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지금 갇혀 있다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옆집으로 탈출했잖아요.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옆집 주인한테 도움 요청을 했을 텐데 저 아이는 그걸 못하고 지금 컵라면과 짜장면을 몰래 먹고 다시 도망 나간 거거든요. 그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너무 배고팠다라는 것이고,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. 근데 왜 그 이웃집 주민한테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? 그거는 이웃집 주민한테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다시 부모에게 인계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하루빨리 그 건물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아이의 어떤 절박함,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얼마나 허기지고 힘든 상황이었을지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이 창녕 10살짜리 아이는요.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지 2주 만인 어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. 처음에 그 입원했을 때보다는 몸무게도 늘었고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정적인 조건은 된 것 같습니다.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. 주는 밥을 다 싹싹 비울 정도로 잘 먹는 것 같아요. 아이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와보니까 뭐 자기가 안정적으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씩 웃더라고요. 아휴, 웃음을 되찾아서 좀 다행인데, 저 구자영 차장. 네. 그동안에 그래도 잘 먹어서 다시 보면 몸무게가 붙었다고 그나마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. 그렇습니다. 2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. 어느 정도 이제 아팠던 것도 좀 치유가 됐고, 또 뭐 밥도 좀 잘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체중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첫 끼를 먹었는데 주는 밥을 다 이렇게 싹싹 비울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에. 거의 2년 정도. 그렇습니다. 이게 트라우마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좀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좀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심신 다 모두 좀 회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최진봉 교수님. 네. 그런데 이 인면수심의 부모들이 알고 봤더니 지금 다음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? 아동 수당을 90만 원씩은 따박따박 받아가서 지금 글쎄요. 이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. 예, 저는 이것도 정말 사람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. 저렇게 아이를 괴롭히면서 그 아이 포함해서 4명, 그러니까 이 지금 계부와 이 친모 사이에 3명의 아이가 또 있습니다. 어린아이들이. 그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군으로부터 양육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씩 받아왔어요.
그리고 이 아이가 탈출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잖아요. 10일 날. 근데 그때도 추가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을 했어요. 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했냐면 아이들 유치원 보내자고 집에서 돌볼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, 군에. 예. 아니,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학대해서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? 어떤 겁니까? 그리고 나서 군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를 3명 이상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또 낳으면 출산 지원금과 장려금을 줘요. 근데 최근에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낳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.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어요. 그 아이에게 돈을 받을 1,000만 원을 주거든요, 군에서. 받을 수 있는데 저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, 군에. 아니,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만 보입니까? 저는 어찌 보면요, 이 가족, 그 친모라는 분이 2년 동안 이 아이를 위탁 부모 가정에 맡겨놨다가 데려왔어요. 그렇죠. 데려올 때 언제 데려온 줄 아세요? 결혼 다시 재혼하면 데려왔거든요.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, 이거는. 이 아이를 데려와서 돈 더 받으려고 한 게 아닌지 그런 의혹까지 들 정도,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. 이 아이가 처음에 편의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? 나 큰아빠, 큰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. 자기를 키워줬던 그 위탁 부모한테 데려다 달라고.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이런 인면수심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요.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글쎄요, 양육수당 신청하게 급급했던 이 모진 학대를 했던 이 부모들의 얘기까지 창녕 10살 이 아이의 관련 속보 짚어봤습니다.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.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